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몸이 좀 근질근질한 가려운 그런 사연을 주제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몸이 근질근질 가려웠다면 통상 몸속에 이가 있거나 오음 또는 요즘 한참 떠들썩한 빈대 뭐 이런 것들이 주범이었겠죠. 맞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이 빈대, 오음, 이렇게 사람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기생충. 과거의 기준으로 기생충이라고 하면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거기다가 민물고기를 날로 먹어서 걸리는 간디스토마, 이런 게 생각나죠. 그럼 기생충보다는 유해곤충, 그것도 좀 그렇네요. 아무튼 오늘 주제는 이 옴 빈대, 그딴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딴 거. 그동안 제가 여러 사연들을 소개하면서 해병대에서 한두 명의 대원이 아닌 거의 모든 부대원들이 집단으로 이런 가려움을 호소했던 사연은 몇 번 있었습니다. 과거 70년대 백령도에 최초 105mm 포병이 주둔을 시작하던 무렵 1년 가까이 개인 천막 생활을 하면서 전 중대원이 맨날 노가다하다가 오매에 걸려서 너무나도 가려운 나머지 일과가 끝나면 전원 바닷가로 달려가서 그 가려움을 덜쳐버리기 위해 바닷물에 몸을 담갔다는 사연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때 피부 깊숙이 파고든 옴이 소금물에 죽는다는 얘기는 저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대한민국 최정예 국가전략기동부대라는 해병대가 이런 이와 옴 때문에 고생했다는 사연을 소개하면 5, 60년 전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 일부 젊은 시청자들께서는 아니, 해병대는 해방 이후 1949년에 창설된 게 아니었어? 어떻게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나 있었을 그런 얘기를 해. 이 새끼들 맨날 휴가 나와서 있는 폼은 다 잡고 다니더니만 그래 부대 안에서는 이가 득을 댔다는 거잖아. 야 임마, 민병대도 그 정도는 아니겠다. 너희 해병대는 잘 안 씻었지? 그러니까 이에다 옴을 달고 산 거지. 이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물론 결과만 놓고 보면 몸을 씻지 못하고 또 빨래를 못해서 이가 생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해병대를 욕하시려거든 어째서 해병대는 씻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했냐? 왜 해병대는 근무 조건이 그렇게도 열악했냐? 이걸 따지면서 그랬구나. 나는 해병대가 텐트 안에다가 지푸라기 가만히 깔고서 7, 8달씩이나 그렇게 산 걸 몰랐어. 미안하다 야. 이렇게 나오셔야지. 아니, 눈앞에 보이는 그 모습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누군 뭐 이나 옴이 좋아서 몸에 달고 살았나? 요즘 캠핑 뭐 그런 게 유행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텐트 안에서 한 2달만 살아보세요. 이가 아니라 세면발이도 걸리겠다. 세면발이는 그게 아니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께서는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먹을 물도 부족한데 씻고 빨래할 물이 어딨어 임마. 너도 별 수 없어. 이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지 임마. 뭐? 주변에 개울물도 없었냐고? 참다 이게. 해병대가 뭐 어디 캠핑 왔어요? 훈련 안 해? 거기다 훈련 끝나면 하루 종일 교통업 해야 되잖아요. 그 대대에 온전한 야전삽이 딱 2개 있었대요. 대대장 그리고 주임상사 거. 선생님은 원래 깨끗해서 이가 안 생길 거라고요? 그럼 지금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분들은 집 나오기 전에도 이가 있었대요? 세상이 그분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아니, 환경이 이를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와 옴을 달고 살았던 선배들의 고생 덕분에 이제 좋은 세상 잘 만나서 요즘 문제가 되는 빈대, 그거 물렸다고 병원에 가는 그런 젊은 분들께서는 반드시 오늘 이 방송을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너무나도 열악했던 과거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해병대에게는 좀 쪽팔린 얘기가 아니겠냐,
저는 비록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만 이 또한 해병대의 역사다. 선배들의 고생을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자. 그들의 이와 오문, 과거 6, 70년대 처절한 해병 생활의 모습이며 영광의 흔적들이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와 옴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한 그 갈갈이 아니 세멘바리는 왜 빼먹는 거냐 이렇게 따지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도 말씀드려야 되나? 그건 그냥 개인의 일탈 행동, 개인 문제지 않습니까? 중대 총원이 세멘바리 갈갈이 걸렸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유해 곤충 그딴 것들은 어디까지나 최소한 중대 총원이 시달렸던 그런 이나 오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세멘바리는 빼겠습니다. 퇴치 방법도 간단하잖아요. 면도기로 밀고 F킬라 뿌려주면 박멸. 그리고 또 빈대와 관련해서는 이거 역시나 수십 명의 대원이 집단으로 고생한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소수의 인원이 산 정상 OP 등에서 한때 잠깐 시달린 적이 있었다는 걸로 봐서 과거 해병대에서 빈대는 그렇게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빈대와 관련해서 요즘은 진짜로 빈대에 물려서 병원에 갔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봐서 빈대한테 물리면 진짜 가려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빈대에 대한 기억은 없는데 예전에 제가 중국에 상주하던 시절 부모님께서 몇 번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 현지에 음식점을 가게 되는데 중국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 고수, 중국에서는 샹차이라고 하죠. 어머니가 그걸 드시더니만 뭐 이런 고약한 냄새가 나냐고 그러면서 그 냄새가 마치 당신께서 어린 시절 경험했던 빈대 냄새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바닥으로 빈대를 때려 잡으면 거기서 나는 냄새가 고수, 그 냄새 같았다는 뜻입니다. 이 빈대라는 놈은 이나 옴처럼 사람 몸에 기생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밤에 불을 끄면 이놈이 천장에서 벽을 타고 내려온다고 하네요. 뭐 그놈들이 벽을 타고 내려오는 소리가 아주 공포스러웠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옛날에는 벽에다 이 벽지를 바를 때 맨 아랫부분, 즉 방바닥하고 맞닿는 그 부분은 좀 길게 해가지고 풀칠을 하지 않고 벽지가 이렇게 배난박 반대쪽으로 이제 방 쪽이죠. 한두 바퀴 이렇게 돌돌 말리도록 그렇게 벽지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러면 벽을 타고 내려온 빈대가 밤새도록 거기서 돌고 돌다가 피 한 방울 못 빨아먹고 새벽이면 지쳐서 헬렐레 다시 천장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람쥐는 제자리에서 쳇바퀴를 돌지만 빈대는 지가 돌다가 떨어지고 다시 돌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다는 뜻 같습니다. 누가 그딴 소리를 했냐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니네 어머니도 너만큼이나 이빨이 세다고요? 어디 가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안 닮으면 그거는 어디서 주워왔다는 뜻이잖아요. 아무튼 우리 어머니한테 분명히 들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은 병 236기, 그럼 71년 4월에 입대하신 분이죠. 이분께서는 포항 1사단 33대대 총원이 김포 직영리로 주둔지를 옮길 때 올라가신 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33대대가 김포로 올라간 얘기, 즉 포항 1사단의 모든 대대 총원이 한 달 내내 매일같이 81mm 박격포까지 메고서 12km 완전 무장 구보를 했고 여기서 우승을 한 33대대가 김포로 올라갔다는 얘기. 그 중에는 병 228기 임채무도 있었다.
또 33대대는 75년 11월 김포에서 다시 백령도로 올라갔다. 이런 사연을 두세 편에 걸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33대대가 김포로 올라간 시점과 관련해서 저는 그동안 71년 가을부터 72년 2월까지 제보해 주신 분들의 말씀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시점을 달리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시점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조사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연에 제보자께서 말씀해 주신 33대대의 부대 이동 시점은 71년 10월 또는 11월이었다고 합니다. 부대 이동 전 3년대는 구룡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남쪽 양포 지역의 해안 방어를 했고, 5연대는 북쪽의 칠포 지역 해안 방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71년 가을은 월남전에서의 철수가 기정사실화돼서 71년 8월에 파병된 기수가 마지막 월남 청룡, 따라서 71년 9월부터 월남 청룡이 완전히 철수하는 72년 2월 말까지는 포항에서 월남전에 교체병력으로 투입되는 병력이 없었다는 뜻. 그 이후도 마찬가지였겠죠. 따라서 이때 병력 우종면에서 다소 숨통이 트인 해병대는 포항 1사단의 33대대를 김포로 올려보내서 당시 5여단을 보강하게 됩니다. 하지만 포항 1사단은 그래도 아직 7연대가 창설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보병연대는 3연대와 5연대 두 개뿐, 1연대는 김포에 가 있었죠. 또 5연대는 실질적인 2연대였고, 따라서 1사단은 사단 마이너스 편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월남전 완전 철수와 함께 1사단에서 김포에 빌려줬던 1연대는 그때부터 김포 2여단으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73년 11월에야 1사단은 7연대를 창설해서 완편된 사단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사연의 주인공 236기 이분께서는 양포 해안방어에서 철수한 이후 매일같이 12km 완전무장 구보를 하던 중 대대 총원은 공수교육을 받으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이 공수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베레모가 나온다느니 뭐 그런 소문이 돌더니만, 그땐 베레모가 좀 먹어줬나봐요. 어쨌든 어느 날 갑자기 대대 총원이 완전 무장 상태로 포항역으로 이동을 했고, 그 다음날 인천 부평역에 도착해서는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야간에 트럭을 이용해서 김포 지경리 공동묘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미군 공병대가 미리 설치해 놓은 천막 안에 경유 난로를 피우고 그때부터 드디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천막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추워서 난로를 피웠다. 또 당시 이분이 속한 소대의 막내가 239기였다는 걸로 봐서 33대대가 올라간 시점은 이분 말씀대로 71년 10월에서 11월 어간이었을 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포에 올라가기 전 포항에서는 배낭을 풀어놓고 취침을 했는데, 막상 김포에 도착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완전 무장을 꾸려놓은 상태로 취침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이러면 당시 대원들은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을까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도 지금 연세가 50대 중반 안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박정희 대통령이 초대 청룡부대장인 이봉출 장군에게 부대기를 수여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사진에서 보시면 구형무장의 모습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구형무장은 제 기억에 포항 1사단 기준으로 87년경에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형무장은 장교 기준 제가 거의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구형무장에는 천막에 모포 한 장, 그리고 지주대, 지주핀 그런 것들을 넣어서 디귿자로 만든 다음 상배낭에 결속하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는 판초우이를 뭐 이렇게 예쁘장하게 접어서 얹어주고, 또 나머지 모포 한 장은 상배낭 안에다 난닝구, 반스, 양말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쑤셔 넣고, 그러면 구형 무장의 결속은 끝난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하배낭은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당시 이렇게 개인당 모포가 2장이던 시절 완전 무장을 꾸려놓은 상태로 취침을 했다면, 당시엔 침낭이 없었으니까 개인별로 덮고 잘 모포가 없었다는 뜻이죠. 따라서 대원들은 상배낭 속에 들어있는 모포 한 장을 꺼내서 그걸로 겨울을 나야 했다고 합니다. 개인 천막하고 같이 말아놓은 그 모포를 꺼내서 덮고 자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뭐 행동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비상 걸려서 출동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는 절대로 무장을 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건 소대에서 어느 정도 짬밥이 돼야 많은 거지, 쫄병들이 말면 무장이 금방 이렇게 헬렐레 다 풀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당시 33대대원들은 1971년에 길고 긴 겨울밤을 딸랑 모포 한 장에 판초우이를 덮고서 떨어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판초우이 안쪽이 다 젖어서 모포구 입고 있는 옷이구간에 전부 젖었다고 합니다. 김포에 올라가기 전에 김포에 가면 주변에 인삼밭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이건 절대로 김바위 하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만, 뭐 교육은 교육이고, 맨날 오후에는 바켓스 들고 마을에 김치 얻으러 다니던 시절인데, 배고픈데 뭐들 안 먹겠어요? 김장 하려고 심어놓은 그 배추나 무보다는 그래도 인삼이 몸에 좋지 않겠어요? 하지만 제 아무리 5년근 6년근 인삼을 먹어봤자 겨울밤에 딸랑 모포 한 장 가지고서 천막 속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고문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두 명의 대원들은 몸을 긁기 시작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전 소대원 그리고 나중에는 전 중대원이 몸을 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 중대에 이가 퍼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동일한 시기에 같은 33대대에서 다른 중대에서 근무하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중대에는 이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33대대 전 대대원들에게 이가 옮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대장은 아주 난처해지는 거죠. 당시 33대대장은 포항에서는 정인철 중령, 그리고 김포에 올라와서부터는 장지환 중령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정인철 중령은 해간 11기 한국전쟁 중이던 53년 2월에 임관하신 분이고, 장지환 중령은 해간 15기 54년 3월에 임관하신 분으로 나옵니다. 아무튼 중대 총원이 이가 드글드글 됐다 그러면 중대장은 대대장한테 엄청 깨지는 거죠. 야, 이 개씨, 니네 중대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가 들끓는다는 거야? 중대장 니가 임마 꾸리꾸리 안 씻으니까 애들이 뭘 배우겠냐? 똑바로 해라 임마, 뭐 이러는 거죠. 근데 대대장도 그러면 안 돼요. 당시 천막 치고 생활하던 그곳에서 산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우물이 하나 있었다는데, 그걸로 어떻게 800명이 밥하고 씻고 빨래를 합니까? 새벽 4시에 소대별로 알루미늄 바켓스 4개씩 들고 쫄병들이 물 들어 내려갔는데, 조금만 늦어도 물이 떨어져서 우물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렸다가 간신히 한 반 바켓스 정도 길어오는 게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물을 더 팠어야죠. 김포지경 그쪽이 물이 안 나오는 데인가? 아무튼 그래서 그런가 중대장은 매주 토요일 점검이 끝나면 이잡기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대 고참들은 토요일이면 철모를 들고 중대장실 앞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잡은 거 검사 받는데 철모는 왜 들고 갔냐고요?
이거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이게 말씀드려야 되나? 그 이를 잡았으면 어디다 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쥐잡기 운동할 때는 그 쥐꼬리를 들고 갔잖아요. 그럼 그 조그만 이를 뭐 통째로 가져오면 부피가 너무 크니까 오른쪽 넓적다리 하나씩만 뜯어와라.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통째로 다 담아와. 이랬겠지요. 근데 어디다 담아요? 잘못 담으면 다 튀잖아요. 그래서 짜낸 묘안이 낡은 철모에 이를 담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왜 하필 낡은 철모에 이를 담았을까요? 그 전에 예전 철모는 바깥쪽은 진짜 쇠로 된 철모, 그리고 안쪽은 그냥 똥바가지 또는 화이바라고 부르는 비금속성 철모 내피가 있었죠. 그 헌병들이 쓰고 다니는 거 있었잖아요. 아무튼 그 두 개 중에서 진짜 철모 바깥에 있는 거 거기다가 이를 담아서 왔는데 왜 하필 이를 그 쇠철모에 담아야 했을까요? 이거 아시는 분은 진짜로 왕년에 이를 좀 잡아본 분이 확실합니다.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쇠철모 중에서 비교적 새 것은 철모 안쪽이 까칠까칠한 대신 낡은 철모는 안쪽이 아주 반질반질 매끈했다고 합니다. 이런 디테일은 그 쇠철모를 써본 사람들만 아는 거죠. 전 분명히 기억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오래된 철모는 안쪽 화이바하고 그 바깥쪽에 그 쇠철모가 이렇게 마찰을 하면서 원래의 까칠까칠한 안쪽 표면이 닳아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낡은 철모는 가뜩이나 반질반질한 안쪽 표면에 페인트 칠까지 했는데 이러면 그 안에 갇힌 이가 절대로 기어 올라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밤에 벽 타고 내려온 빈대들이 그 이렇게 돌돌 말린 벽지 끝에서 밤새 돌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듯이 포획된 이 역시나 반질반질한 철모 안쪽 벽을 기어 오르다가 계속해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오래되지 않은 철모는 까칠까칠하니까 이라는 놈도 암벽 등반이 아주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 해병들이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도 미끄러진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나저나 그렇게 잡아온 이를 중대장은 어떻게 세었을까요? 쉬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핀셋 뭐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하나 집으면서 한 마리 두 마리 뭐 이렇게 카운트한다. 그럼 중대장 전령은 옆에서 16절지 갱지 위에다가 이렇게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기록을 한다. 참나 이게 뭐 애들 장난 놀아요. 그 2000마리나 되는 걸 어떻게 세요? 중대장이 그냥 딱 보면 그 이가 이가 아니죠. 이때가 이게 지금 식사하는 분들 안 계시죠? 여기 욕 먹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 이때가 이렇게 바글바글 지들끼리 뭉쳐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한 뭐 야구공보다는 컸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이렇게 딱 보니까 1소대는 그 철모에다 담아온 그 이때가 야구공보다는 커. 근데 2소대는 야구공만 해. 3소대는 야구공보다 작아. 그럼 3소대가 뺑뺑이 도는 거죠. 이 못 잡았다고. 참나 이게 진짜. 백령도에서 부대 밖에 살던 중대장 집 그 빨랫줄에 걸린 중대장 사모님 빤스를 훔쳐왔다고 중대 총원이 뺑뺑이 돌았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이 덜 잡았다고 기합받았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듣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철모 안에 담은 이가 소대별로 2000마리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제가 지어낸 얘기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함부로 이렇게 막 구라 이렇게 남발하지 않아요. 특히나 이렇게 숫자 이런 거 이제 강합니다. 다 근거 있는 얘기예요. 제보자님 말씀에 따르면 당시 대원 1인당 최소 4~50마리씩 이가 쏟아졌는데 제가 지금 이가 쏟아졌다고 표현한 이유는 이를 잡을 때 해병대가 쪽팔리게 그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손톱으로다 이렇게 잡았겠습니까? 일단 내복을 벗으면 추우니까 이가 옷 안쪽 그 엄폐가 아주 용이한 지점에 완벽하게 이렇게 짱 박히겠죠 얘가. 그럼 몸에는 붙어 있는 이가 없는 겁니다. 홀딱 벗었으니까. 그런 다음 벗은 내복을 난로 옆으로 가져가면 따뜻하니까 얘들이 따뜻해, 너무 좋아, 졸려, 뭐 이러면서 그 이가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 그랬을 거라는 거죠. 이건 제가 유추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얘가 졸려 이러면서 이들이 이제 긴장을 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냥 바로 내복을 마구마구 이렇게 털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후두둑 이가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후두둑은 이가 떨어지는 실제 소리라기보다는 놈들이 떨어지는 모양이 그랬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제가 구라를 치는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게 후두둑 한다고 해서 뭐 이가 이게 존만하게 그런 소리가 나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라 이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한 사람당 털어낸 이가 최소 4~50마리. 그럼 당시 휴가자의 비파 이런저런 이론을 빼도 일개소대가 최소 30명은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매주 토요일 점검에서 우승을 하려면 2,000마리는 잡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제 계산이 틀린 거 없죠? 그럼 점검이 끝나면 이 중대는 7~8천마리나 되는 이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건 퀴즈도 아니다. 그냥 쓰레기 태울 때 철모 뒤집어서 불 속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 야구공 같은 놈들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지들이 막 이렇게 좀 잔인한 것 같기도 하네. 하지만 이런다고 이가 어디 박멸되겠습니까? 결국 이 중대는 병기 손질용 포편 기억나시죠? 그 조그마한 헝겊 쪼가리 있잖아요. 꽂을 때 끝에다가 이렇게 구멍에 껴서 이렇게 총구 손질하는 그거. 그 두 장을 겹쳐서 바늘로 일일이 이제 꼬맨 다음 그 안에다 DDT를 넣고 내복에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런 적이 은거하기 용이한 장소에 매달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름하여 이주머니. 아주머니 아닙니다. 제가 그 사진을 좀 구해보려고 네이버 검색어에다가 이주머니를 치니까 전부 아주머니 관련 내용만 나오더라고요. 과거 신문 기사 검색을 해도 이주머니는 안 나옵니다. 대신 이 DDT는 72년 말부터 그때부터 뭐 사용이 금지됐다는 그런 기사가 보였습니다. 오늘 워낙 그 근질근질한 얘기만 해서 마무리는 제보자께서 말씀해 주신 해병대 생활의 일대 반전, 즉 이렇게 천막 생활 8~9개월 만에 드디어 33대대 건물이 완공되고 제법 물이 풍족해지면서 그 지긋지긋한 이가 사라짐과 동시에 이분께서 아주 꼽히는 군대생활, 인근 미군 부대 파견 나가서 그동안의 고생을 완전히 보상받는 그런 룰루랄라, 그 얘기까지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다음 편에 바로 이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썩 유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도 분명 과거 해병대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가렵고 어렵던 시절 그때의 솔직한 모습을 소개하는 것 역시나 나름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소개했습니다. 그래도 뭐 그딴 것까지 떠드냐 이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저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얘기들입니다. 따라서 요즘 젊은이들은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과거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또 요즘 젊은 해병들이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세탁기에 건조기를 쓰는 이런 풍족한 생활도 모두가 과거 선배들의 고생 덕분이라는 사실 역시나 분명합니다. 알릴 건 알려야죠. 마지막으로 과거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